6월 27일 화요일 KNN 뉴스입니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피의자는 모두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딴 성비위 사건에 폭행까지 겹치면서 부산 경찰의 기강회의가 갈 때까지 갔다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부산의 한 대학가입니다. 한 남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진정시키려 하자 되레 경찰관 얼굴을 때립니다. 이곳에서 경찰을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학교 교육을 갓 마친 초임 순경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로 첫 출근을 앞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사고를 쳤습니다. 조사도 못할 정도로 인사보상 상태이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와서 조사받을 겁니다. 지난 4월에는 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만취한 경찰이 여성을 추행하고 출동 경찰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50대 경찰이 여성 동창을 추행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부산에서만 경찰의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부산의 한 유치장에선 입감자가 팔에 감고 있던 붕대로 자해소동까지 벌이면서 관리 소홀 지적도 나옵니다. 병원에 처치된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또 임의대로 풀 수는 없거든요. 부산경찰청이 음주문화 개선 특별교육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나 방류 이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삼덕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경매에 나온 수산물 가운데 일부를 골라냅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수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상당히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매출도 좀 많이 감소한 중이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도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고.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인 참돔과 농어, 도다리가 선정됐습니다. 수산물 가운데 사람이 먹는 부분을 따로 골라내서 방사능 검사 분석기에 넣습니다. 경남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수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해역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닷물도 검사하고 또 물고기도 검사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경남도는 이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도내 전역의 위판장으로 확대해서 주 2회 상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오염수 방류 저지 움직임이나 방류 이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해고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반대의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 정부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경남도는 현재까지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안전을 강조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공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KNN 지적 이후 요지부동이던 부산도시공사가 공사비 재협상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동요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민간 참여형 공공아파트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제공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공사비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일종의 도급사업 형태입니다. 부산 사업장 7곳 모두 2, 3년 전 공사비 약정 당시보다 시공비가 최근 급증해 이대로면 건설사들이 큰 손실을 입을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의 계속된 공사비 증액 호소에 정부가 재협상 지침을 내리면서 요지부동이던 부산도시공사가 이번 주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재협상도 권고 수준이고 공사비 약정에 물가 변동은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방공기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싸구려 자재를 쓰거나 공사 차질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에코델타시티 사업장 3곳을 중심으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촉구하며 집회 등 단체 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패션 기업이 오는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섬유를 사용하거나 재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산업 분야도 빠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신발 산업에서도 친환경과 재활용은 이제 당면한 과제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발 안에 들어가는 깔창을 제조하고 남은 폐기물을 분쇄기에 넣습니다. 분쇄된 폐기물을 다시 잘게 쪼개 재활용 원료로 만듭니다. 이 업체는 특허 개발한 재활용 분쇄 기계와 발포 기술로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50%, 연간 350톤 정도가 폐기물로 발생하는데 기술 개발 이후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신발 재료 원료로 활용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발 완제 공장이나 부품 공장들이 100%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기술이 알려져서 협업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친환경 재활용은 신발 산업에 있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패션 기업이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신발 제조업체들이 재활용 소재 사업화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납품하는 회사는 바로 액션을 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녹화 분야 쪽에서는 지금 차차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선택 분야가 아니라 이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대부분 부산 지역 신발업체의 경우 재활용 친환경 재료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갈등의 원인이었던 조종국 위원장의 해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올해 영화제 정상 개최가 눈앞의 숙제라면 이번 기회에 비프를 완전히 바꾸는 게 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표준규 기자입니다. 비프 임시총회에서 다뤄진 사안은 크게 3가지. 조종국 위원장의 해촉과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 그리고 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었습니다. 조종국 운영위원장 안건은 지난달 사퇴 권고에서 다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달라는 요구로 후퇴하는 등 오락가락하다 마침내 16대 10이라는 팽팽한 표대결 끝에 해촉으로 가결됐습니다. 2달을 끌고 온 끈질긴 사유와 논란에 맞춤표를 찍은 것입니다. 끝까지 조종국 지키기를 고집하던 이용관 이사장도 동반 퇴진했습니다.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에게는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을 확보해주면서 올해 영화제에 걸림돌을 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큰 이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의 그 편수를 가진 그런 국제 영화제로서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건 혁신위원회인데 아직은 백지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화계 안팎 여론을 담아 새로운 틀을 짤 계획입니다. 전제 조건 없이 의견을 1차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혁신의 운영의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정기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와 시의회도 내부에서 봉합된 만큼 지켜만 보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 위원장이 끝까지 잔류를 노렸던 만큼 법적 소송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영화제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운영위원장 체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영화제가 어쨌거나 지금 영화 산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영화제가 어떻게 거의 대응할지 이런 좀 장기적인 비전도 혁신위에서 내놓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인들만의 집안잔치가 돼버린 비프를 지역 축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혁신의 구성 출범 운영이 바로 그런 점을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최근에 커뮤니티 비프 같은 시민 친화적인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28년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NN 유승유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3기 취임 1년을 맞아 디지털 기반의 교육체제 구축 등 경남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행복교육 사업의 도의회 추경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미래교육원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하루 1,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사업 추진 5년 만에 개원을 앞둔 경남 미래교육원입니다. 현재 외관 공사는 100%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콘텐츠에만 80억 원이 투입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6가지 주제별로 5개의 레벨을 만들어서 그러면 30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각각의 교실에서 돌아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경남 교육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등 공교육 강화 공약 사업의 도의회 추경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엇박자 결정이라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행복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데 대한 저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표본조사에서 15개 주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원 지원과 학부모 참여, 교육력 회복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BC카드 결제 금액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늘어나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가 외국인 관광객 9만 명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매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2%, 결제 금액은 1,092% 증가했습니다. 부산 다음으로 결제 금액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706%, 제주 238% 순이었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제 거북선이 154만 원 헐값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 결국 폐기됩니다. 거제시는 인수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낙찰자가 거북선을 인수하지 않아 가판은 고철로 처분하고 나무는 소각업체를 통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거북선은 지난 2010년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로 제작했지만 수입산 목재 사용으로 짝퉁 논란과 관리 부실이 지적돼 왔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오늘 부산시 의원 등 부울경 지방의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의원회의 업무와 과제를 소개하고 정부의 정책 비전을 설명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무산된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조성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합천군청과 시행사 사무실, 시행사 관계자 주거지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 안에 4성급 호텔을 짓겠다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첫 권고안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인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꼽았습니다.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각계 추천을 받은 21개 분야 69명의 위원들은 한화오션 협력사 문제 외에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 향상,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세대 계층 간 공존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8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새벽을 기해서 호우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오후에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높은 습도 탓에 무더위도 찾아왔는데요. 합천과 창녕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29도, 거제는 27도, 밀양과 창녕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7도, 양산은 31도가 예상돼서 평년보다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